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서 네. 70명이 다 졸업을 해. 70명이 해. 그래. 쉽다. 근데 브라질은 어. 초등학교 100명이 들어갔어. 어. 근데 대학교 졸업하는 게 8명밖에 졸업을 못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요. 즐거운 이야기지 따봉 따봉 TV 신나는 따봉 TV. 안녕하세요. 따봉TV 달봉지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라질 현재 교육 시스템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한국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브라질 현실이 좀 슬프죠. 슬퍼? 그 정도로? 많이 슬픈데 그러니까 최종 10년 동안에 많은 성장은 있었지만 아직도 아직도 이런 나라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번 주에 나온 브라질 이베제라고 브라질 지리 통계 연구소에서 2022년도에 실시한 센서스 조사가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브라질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교육에 대한 파트가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됐지. 그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발표가 하자마자 브라질 이제 미디어들이 이제 브라질 교육은 이제 아직 멀었다. 뭐 이런 구조적으로 식으로. 이제 실패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도 뭐 한 15년이나 더 걸려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조금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한국 유치원이 있어요. 브라질도 유치원 있습니까? 유치원 있죠.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어요. 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스콜라가 학교인데 유치원은 프레스콜라. 유치원은 프레스콜라. 한국은 유치원. 공립 있고 사립 있어요. 그렇죠. 자, 한국은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갑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7살 때 가는데 7살 때 가서 총 6학년이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 그러면 6년 과정입니다. 브라질은요? 브라질은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합쳐서 9년 과정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초등학교 6년이고 중학교가 3년이니까 9년은 맞아. 근데 한국은 초, 중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인시노 푼다멘탈 해가지고 엥시노 푼다멘탈로 해서 총 9년 과정을 같이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것도 사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가 있고요. 자, 당연하게도 공립학교는 무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고등과정 한국 3년입니다. 네, 여기도 고등과정은 이제 3년이고. 뭐라고 부르죠? 인시노 메조. 인시노 메주. 그러면 고등과정 3년. 여기서는 고등학교라고 인시노 메주라고 카테고리가 바뀌고 이것도 무료입니다. 공립학교는. 그렇지. 네. 그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학교, 뭐 전문학교, 뭐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학사 다음에 석사, 석사 다음에 박사 이런 건 다 똑같죠. 그렇지. 이름이 여기서 나눌 때는 푼다멘탈을 해서 초등 과정을 푼다멘탈이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인시노 메조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과정을 수페리오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 대신 여기는 초등과정이라고 부르는 게 한국으로 중등과정하고 합쳐져서 총 9년을 다닌다. 그렇지. 그리고 고등과정 인시노 메주 3년 그 다음에 대학과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브라질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느낌은 좀 어떤가요? 한국은 교육을 잘한다. 좀 그래도 한국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롤 모델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지. 브라질 이제 문화부에서 이제 한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연구를 갖다가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지. 브라질은 문화부에서 교육하고 관장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부라고 또 따로 있나요? 교육부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팀들이 이걸 갖다가 한국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브라질에도 비슷하게 이런 컨셉을 갖다 맞춰서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조사한 바로 의하면 고등학교의 완료율은 4%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왜냐면 난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돼. 아니, 고등학교 공짜야. 한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95% 이상 되지 않을까? 고등과정이? 오히려 한 98, 99%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브라질 초중은 같이 붙어 있어. 고등학교도 무료인데 3년이야. 근데 이게 완료율이 74%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그렇지. 4명 중에 1명이 졸업을 못 한다는 소리. 졸업을 못 한다는 얘기야. 못 하다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설명을 할 건데 네. 기본적으로는 네.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고 집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야. 그러면 꽤한 15살 정도가 되는 게 만 15세거든요. 만 15세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만큼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안에서 얘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일손이 하나 부족한 거지. 그렇지. 꼭 밖에서 일을 안 해도 뭐 집에서 뭐 농장을 하고 있거나 뭘 하고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야 돼. 브라질에도 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15세가? 그렇지. 근데 이제 아닌데 나가서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니까. 와, 이게 나라의 조금 구조, 뭐 빈부격차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랑 부자랑 보면은 이 차이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온 네. 저기를 갖다가 네. 통계를 갖다가 좀 자세히 보자고. 네, 그러면 74%의 완료율이야. 26%가 완료를 못해. 그럼 그거를 흑인, 백인, 가난한 층, 서민층, 부유층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과연 또 변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선적으로 맨 처음에 나온 통계는 네. 백인이랑 이제 황인은 네. 81%. 오, 확 올라가긴 하네요. 네. 그런데 흑인이랑 혼혈이라든지 여기 원 인디언의 자손이라든지 그건 69.5%. 야, 그 아직도 12.2%가 이 클래스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대학 진학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학 진학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갖다 극복하려면은 네. 앞으로 16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큰일 났다.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층이랑 부유층이라면은 부유층은 한국이랑 거의 수준이 똑같아. 94%, 거의 95%가 네. 다 졸업을 하는 거야. 오. 근데 이제 가난한 층은 60%밖에 졸업을 이게 이제 아까는 인종별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서민층과 부유층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한 33%, 35% 이렇게 차이가 나네. 그렇지. 와. 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100명이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치자. 100명이 초등학교 들어갔어.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이 초등학생 100명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거의 70%야. 아,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게. 대학교까지 적어도 대학교 뭐 4년제든 2년제든 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70%다. 그렇지. 열의 7은 그렇지. 대학교까지 다 나와. 그렇지. 근데 브라질은 이게 8명에서 9명 그 사이야. 8명에서 9명 사이라는 100명이 들어가서 8명밖에 대학교를 못 졸업한다고. 아, 그러니까 거꾸로. 뭐 아니 거꾸로.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 10명 들어가면 7명이 졸업한다고. 근데 내가 브라질한테 물어보니까 8명이라고 하니까 뭐야, 한국보다 더 많은 데가 아니라 이걸 거꾸로 8명만 졸업한다고. 그렇지. 0.08%라고. 그래서 거의 10배가 차이 나는 거야, 한국이랑. 이거는- 그래서 충격적이 된 거야. 이거는 실패인데 그냥. 그렇지. 그래서 지금 브라질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통계를 다 보고 새로운 이제 정책들을 놨었지. 그러면 브라질에서 대학을 일단 졸업하는 것 자체가 고급 인력이란 얘기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만 해도 네. 대학생이라는 나는 대학교 졸업자야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고 깜빵이라도 난 특실에 가. 왜? 난 대학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얘는 좀 공부 안 해야 이렇게. 그렇지. 와, 그래서 미쳤네. 일반실이랑 대학교 졸업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 그게 아니, 이제 10년 전까지는 그지. 브라질에서 현재 기준으로 생각합시다.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물론 어느 나라나 유명한 대학, 이름 네이밍이 있는 대학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맞죠? 근데 브라질에서 일반 대학을 가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들어가는 그게, 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비를 내고 다니는 게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와, 이제 우리 처음부터 그럼 심각하네. 처음부터 좀 살펴보자고. 왜냐면 네. 이렇게 얘기하고는 우리 시청자들이 네.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기준 이제 초등학생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한국이랑 브라질이랑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차이는 없어. 아, 초등학교는 비슷비슷해. 근데 그렇지, 이제 비슷비슷해야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초교육이니까. 아, 가나다라 공부시키고 ABC 공부시키고 아베세데 공부시키는데 공부시켜야지 이거는 당연히. 그렇지. 이것까지 안 하면 이건 나라가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이제 문맹률이나 이런 것도 나올 건데 이제 그런 거 나오면은 참혹해지는구나. 이제 왜냐면 참혹해지는구나. 이름을 못 써. 못 써. 그게 현실이야. 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되지. 근데 여기에 있는 상파울로나 이런 데는 그런 현실이 여기는 아니지만 저 북쪽이라든지 네. 저 센트로웨스트나 네. 남동쪽으로 하면은 그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쉽게 초, 중, 고. 그러니까 브라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9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6년 과정은 약간 한국이랑 초등학교 과정이랑 비슷하고 나머지 3년은 중학교 과정이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조금 나눠서 분리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요. 한국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네, 네, 만드는 네. 거니까. 자, 그럼 초등학교 과정 얼마나 입학률이 되나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는 네. 이번에 나온 통계로서는 약 한 2,500만 명. 2,500만 명. 그래서 초등학교는 네. 거의 다 93.3%가 네. 이제 졸업은 한다. 네. 한국은요? 한국은 뭐 거의 100%나 마찬가지지. 거의 99.9%라고 하는데 네. 아, 그쵸. 웬만 뭐 초등을 안 보내면 사람이 아니야. 한국에서 애를 낳는 초등학교를 안 보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걸? 아동학대로? 학교에 안 오면은 안 오면 또 그것도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이 오지. 네, 예. 아, 그러니까 그래도 브라질도 한 94%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 여기까지는 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 과정. 중학교 과정은 네. 이미 이제 초등학교에서 100명이 들어갔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중학교를 진학하는 포션이 네. 92%밖에 안 돼. 8%는 벌써 떨어져. 그러니까 벌써 벌써 중학교 때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와, 이게 아니 13, 4살인데 벌써 안 보낸다고? 중학교 과정은? 이거 한국의 70년대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이제 6, 70년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브라질 정부가 이제 대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우선적으로는 현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갖고 지금 브라질에 있는 미디어들이 다 이제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짚어보죠.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은요? 더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중학교를 갖다가 이제 초등학교 100% 졸업한 친구들이 92%가 네. 진학을 하는데 네. 이 92%에서 85%밖에 졸업을 못해. 야, 또 중간에 이제 중학교 3년 다니다 보면 이제 또 중간에 포기하다가도 그렇지. 공부가 싫어 아니면 아유 너 때려쳐 이래갖고 또 82%밖에 졸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85%. 85%밖에. 와. 한국은 그 비율이 98%뭐 98%. 그러니까 일반 한국도 떨어지긴 하네. 그다음 고등 과정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고등 과정이 여기서가 이제 좀 무게가 있는데 네. 이제 더 컸으니까 더 졸업률이 떨어지겠지. 뭐. 이제 중학교 100명 졸업한 중에서 네. 93%만 또 이제 고등학교를 가. 거의 한 7%는 아예 그냥 또 이제 그렇지, 고등 더 필요 없어 이렇게 된 포기하고. 거야.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네. 졸업하는 친구들은 74%밖에 안 돼. 아 여기는 조금 심각하다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한국에서는 약간 기본 교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등까지도. 대학교는 안 가는 건 본인의 선택 사항이야. 근데 고등학교 과정도 벌써 100명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75명만 졸업하고 25명은 졸업을 안 한다? 이거는 꽤 심각한데? 고등학생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졸업을 안 한다는 소리지. 이거는 꽤 심각한 그러니까 건데. 이제 그래서 지금 브라질 정부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한국은 98%가 졸업을 해요. 그냥 뭐냐면 이런 식이야.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 브라질은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진학을 하는 것도 거기서 조금씩 지금 잘려져 있잖아. 근데 진학을 했어. 했는데도 4명 중에 1명은 안 해. 근데 브라질은, 그러니까 한국은 다 해. 거의 다 해. 자, 그러면 대학교로 넘어가면 더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대학교는 이제 완전 차이가 너무 많지. 야. 대학교 한번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고등학교에서 네. 졸업한 친구들이 그렇죠. 27%밖에 대학교를 안 가.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훅 떨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고등학교가 어디나 다 있어, 어느 도시나. 그렇지? 그래서 다들 진학을 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그렇지? 수업료도 없고. 근데 대학교부터는 공립은 이제 공부를 해야지 들어가. 당연한 거야. 공립은 오히려 더 조금 인지도가 있어.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사립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20 몇 퍼센트? 7%만 대학을 가. 다 고졸이네. 웬만한 사람 다 고졸이란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것도 그나마 퍼센티지가 2025년도 지금 올해 기준이니까 많이 올라와서 이 정도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30년 전, 20년 전, 50년 전은 뭐 10%, 10% 내외 앉자? 그래서 이제 대학교만 졸업하면 얘는 고급 인력이었지. 그러네. 대학교 졸업하면 고급 인력이네. 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거를 한국하고 한 비교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면 제일 네. 쉽게 비교를 한다면은 초등학생 100명이 초등학교 갔어. 네.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서 네. 70명이 다 졸업을 해. 70명이 해. 그래. 쉽다. 그렇지? 어. 근데 브라질은 어. 초등학교 100명이 들어갔어. 어. 근데 대학교 졸업하는 게 8명밖에 졸업을 못해. 아, 이렇게 하니까 쏙 들어오네. 아까 그러니까 퍼센티가 줄어들고 진학한 사람 중에 또 얼마 이렇게 하니까 사실 좀 헷갈렸어 이렇게. 근데 뭐라고 다시 한번 한국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100명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숫자까지 해서 마지막 결과를 딱 보면 70명은 대학교를 졸업했어. 나머지 30명은 그러면 뭐 중간에 포기야.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그러니까 30명만 고졸이고 나머지 70명은 대학교까지 다 나왔어. 맞아. 브라질은 100명이 들어갔어. 나중에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사람은 8명. 아, 얼마나 심각해. 10배 차이, 한국이랑 10배가 차이 나는 거야. 와, 이거는 많이 심각하다. 많이 심각해.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냐, 먹고 사냐, 이런 문제. 슬프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공부는 계속 하잖아. 한국에 고등학교 예전에 기본적으로. 상아탑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단어가 뭐냐면 애 하나 보낼 때마다 집에 있는 소가 하나씩 없어진다 그랬어. 근데 소의 전통적인 의미가 밭 갈고 논 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공부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무슨 뭐 빨리 이래갖고 돈 벌어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중요 인력이 되고 그래서 판검사 시키고 물론 그걸 폐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국민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듣는다면은 네. 이제 우리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네. 15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아프거나 그렇죠. 자기가 소년 가장이 돼갖고 돈을 네. 벌어야 되거나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또 본다 그러면은 네. 지역에서 또 차이가 나. 상파울루나 히오 같은 데서는 네. 대도시. 대도시는 발달된 곳은 거의 한 88%야. 그래도 진학률이 좋지. 그치? 그치.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 지방이라든지 저 북쪽이라든지 여기에는 비행기 타고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응. 기본적으로 보면 20년이나 차이가 나. 이게 그러니까 북동북 쪽은 65%밖에 안 돼. 그렇게 되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는 현실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만 가면 되는데 아직도 이 문화적인 차이는 20년이라는 걸 극복을 못 하는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야, 15살 때부터 일을 시켜. 15살짜리가 일하는 게 어떤 무슨 고급진 기술을 갖고 일을 하는 걸 시키겠어. 단순 노동이야. 맞아. 단순 노동, 뭐 짐 갖고 오고, 뭐 한국말로 하면 뭐 꿰고, 뭐 조립하고, 박스 접고 이런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15살짜리가 단순 노동으로 일을 시작하면 얘가 20살, 30살 돼도 또 그거밖에 못해. 자기 페이롤이 안 올라가. 올라갈 수가 없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계속 가난한 거야. 계속 가난한 거예요. 매번 그 월급만 받는데 뭐. 이거는 왜 얘가 30년이 돼서 기술직이 막 이렇게 숙련이 돼서 잘 접어. 이게 아니거든. 얘를 시키든 15살 시키든 그냥 그 정도야. 1시간에 박스 접는 거 많이 접어봐야 얘는 30개 못 접어봐야 얘는 20개니까. 그래서 브라질의 평균 월급이 되는 거야. 살라리오 미니모가 지금 한 400불 정도 되는데 400불이 아니라 300불 정도 되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브라질 국민이 2억인데
1억이 그것밖에 못 받아. 이게 심각하네요. 심각해.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가난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지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인종 차이. 백인 같은 경우는 82%야 진학률이. 근데 이제 흑인이나 혼혈 같은 사람들은 69%밖에 안 돼. 이게 아직도 여기 소위 여기 말로는 노예 제도가 아직도 안 끝났나? 벌써 노예 제도 끝난 지가 1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친구들은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사회적인 문제지. 야. 제가 백인 이렇게 파울리스타대로를 걷다가 백인이 양복만 딱 입고 있어도 아, 이 사람은 어디에 일하는 꽤 괜찮은 회사원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그럼 브라질 어떻게 되냐? 이건 뭐 가능성이 없겠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가능이 없는데? 그렇지 가능이 없지. 그래서 브라질 정부가 한국의 예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한국식으로 네. 이 공부를 갖다가 더 저기를 해줘야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 학교를 다니면 돈을 주는 거야. 일을 하지 말라 이거지. 너 가서 아, 학교를 나가는 이유가 돈을 돈을 벌러 벌어야 나가니까 너 학교에 있어. 그럼 네가 지금 나가봐야 할 수 있는 단순 노동 그거만큼 학교에서 보존해 줄게 이런 거구나. 꽤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네. 옛날에 같은 거는 보우사 레이치라고 그래서 애가 학교에 오면은 우유를 2리터씩 줬어. 오. 왜? 그만큼 집에 가서 어. 우유 갖다 먹으라 이거지. 생활에 그렇지. 도움이 되라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프로그라마 빼지 메이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네. 고등학교를 갖다가 다니면은 매달 200캐알씩을 돈을 줘. 200캐알이면 한국 돈으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200캐알이면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 한 달에 그러니까 5만 원을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이 출석을 80% 이상 해야 돼. 100%도 아니야. 어. 어쨌든 80%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렇지. 어. 그래서 이걸 갖다 다 하면은 1년에 1000회알을 갖다가 또 보너스를 줘. 이거를 1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200회알씩을 네가 받을 만큼 출석을 하면 연말에 가서 몰아서 너 조건이 됐어? 그럼 1000회알 더 준다. 꽤 괜찮은데요? 그리고 또 수능 시험을 치게 되면은 200회를 더 줘. 그러니까 수능 시험 점수가 얼마 나왔다가 아니라 수능 시험을 쳤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내가 가서 저기 등록을 하고 시험을 치면은 이제 그걸 또 돈. 이제 부모님한테 주는 거겠지 이것도 다. 그렇지. 이제 그 은행 계좌에다가 이제 입금. 부모님들은 야 이게 미쳤네. 교수님 되게 재밌네. 여기 오니까 갑자기 재밌어지는데 사립 고등학교는 안 주는 것 같은데? 사립은 안 줘. 사립은 안 줘요. 당연히 사립은 니네들이 돈 있어서 돈 주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사립은 안 줘. 대신 공립은 준다. 그랬더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했어요. 빼지 메이아라는 프로그램을 정책을 실행을 했어요. 몇 년부터 실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갔습니까? 중퇴율이 네. 고등학교 중퇴율이 네. 11%에서 네. 6%로 지금 줄었어. 이거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갖고 출석도 네. 그러니까 중퇴율도 그렇게 되고 출석률도 85%에서 92%로 올라갔어. 와. N행은요? A라는 것도 네, 수능 수능 시험. 시험도 20%나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룰라 대통령은 더 올려 그렇지. 금액을. 지금 그렇지. 이거 낚싯밥에 걸려들었네. 이거 효과 있네. 그러면 돈을 더 줘. 그러면 더 많이 올라오겠지. 이런 식 아니야. 그렇지. 이게 지금 한 400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네. 2025년 기준으로 네. 한 400만이 참여했는데 이거 1000만 명 주자. 오. 1000만 명까지 늘리자. 1000만 명까지 늘리자는 그 퍼센티지나 이런 걸 조금 확대를 하면 더 적용되는 사람이 많겠지. 그렇지. 그치. 그래서 이런 제도 유연하게 아까 출석률 80%인데 뭐 75%까지 좀 내려봐. 그러면 애들이 더 노력할 거야. 이러면 그럼 더 들어오고 그래서 1000만 명까지 늘리자. 그렇지. 재정이 꽤 들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 한국에도
2000년도 초에 한국은 이제 논어촌이나 그래서 거기에 자녀들 장학금으로 한국도 많이 줬어. 아, 많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진학률이 폭발하게 늘었지 한국도. 그래서 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브라질 정부에서도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갖다 늘렸냐, 이런 걸 줄였냐. 그러니까 지금 뭐로 마찬가지면 너네 수능 치면은 고등학교까지 가갖고 수능 시험 보면은 우리가 1억 줄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큰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부 정책 중에서는 네. 돈을 조금만이라도 써서 네. 이 퇴학률을 갖다가 중퇴율을 갖다가 줄일 수만 있다 그러면은 네.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을 쓰면은 10년 아니면은 우리도 한국같이 되지 않겠나. 지금으로서 본다면은 브라질이 한국의 90년대 말 정도의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지. 그래서 지금은 브라질 정부도 교육이 경제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니까 약간의 조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한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국은 사립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공립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죠. 물론 브라질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근데 한국에서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근데 안 보낸다 이거지. 특수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그렇죠. 고등학교를 왜 사립으로 다니냐면 네. 여기에는 대학교가 대학교를 가려면은 이게 다 이제 주립 대학교들이 최고 대학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거든요. 브라질에는 교민들 대다수가 다 사립학교 보냅니다. 대다수요.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도 레벨이 좀 있지만 공립학교 보내는 수는 제가 알기로 한 30% 미만. 교민들 중에서요. 교민들 70%는 다 사립학교를 보낸다. 이유는 사립학교가 훨씬 더 교육 질이나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더 유리하니까.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급식 이런 것도 다 무료라고 해요. 그리고 교자재 이런 것도. 근데 브라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립학교는 낮 시간 그리고 밤 시간, 오후 시간이라서 하루에 2타임씩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훨씬 더 적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보다 그래서 아까 형님이 얘기한 지금 현재 브라질 교육의 수준이 한국의 한 2000년도 초반이랑 비슷할 것이다. 그때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더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좀 정확한 분석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브라질도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하고는 월급 추진이 차이가 나니까 150%가 거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대졸이랑 고졸이랑 월급이 똑같을 수는 없지.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다 거의 다 대졸이다 보니까 70%가 대졸인데 거기서도 이제 또 경쟁력이 심하니까 지금 현재 한 60대, 50대 중후반부터 60대, 70대까지 그러니까 한 60년대, 50년대, 60년대 태생들 브라질에 사는 브라질 국민 중에 제가 알기로 요 세대층만 놓고 보면 문맹률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인지 형 한번 봐봐.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브라질에서는 왓츠업이라는 메시지 어플을 주로 써요. 자, 왓츠업 어플에는 당연히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한국도 메시지 기반이어서 이모티콘 보내고 글자 줄이고 이거 똑같아. 왓츠업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그래 잘 왔어 오케이 그럼 조금 이따 갈게 10분 늦어 똑같잖아. 근데 브라질에서 이 왓츠업 어플 중에 녹음 기능을 쓰는 그러니까 왓츠업 어플을 쓰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녹음 기능을 쓰는 이 기능을 쓰는 나라 중에 1등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브라질이 이 녹음 기능 이용률이. 가끔가다 제가 이 런물을 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 글씨를 안 써. 얘는 또 녹음만 하고 이렇게 보내. 가끔 가다가 되게 헷갈려. 말하기 운전 중이다. 아니면 되게 길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만 하잖아. 근데 이런 거 있지. 야 그래 그러면 이거 금요일날 갖다 줄 거야? 그러면 오케이 내지는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 금요일날 갖다 줄게 이러면서 이게 문맹률하고도 제 생각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럼 맞지. 글을 쓰라고 하면은 못 쓰는 사람도 많고 네. 지금 나이 지금 50대가 상파울로를 갔다가 브라질을 갔다가 네. 이게 한국은 네. 국토가 작으니까 이게 네. 다 제거되지만 브라질을 갖고 하나의 나라다
브라질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야. 아니에요. 브라질 안에는 여러 5개 이상의 나라가 브라질 안에 있어. 그 살면서 여러분 간단한 계약서라도 쓰게 마련이잖아요. 아니면 보통 이제 주민등록 이렇게 신고할 때 내 이름에 대한 알파벳이나 여기로 하면 이제 한글이나 여기 알파벳 이렇게 쓰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뭘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 사인, 한국말로 하면 뭐 인감 이런 거 쓸 때가 있어. 사인을 쓰라고. 자, 이거 받았다고 확인한 영수증 이거 금액이에요. 글씨 읽어보고 사인해 주세요. 느낌 딱 와. 사인하는데 사인이라는 게 봐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사인을 어떻게 쓰냐면 그림을 그려. 마리아 다 실바 이름을 써요. 이름을 자기 이름을. 그 사람이 쓰는 유일한 포르투게스야 그게. 맞지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고 옛날에 그냥 지장 찍었어 여기도. 아 그것도 못 쓰니까. 그것도 못 쓰니까.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 소 키우는데 소 키우는 거 도와주고 뭐 예를 들면 사탕수수밭에서 이거 캐고 그거를 자기가 14살 때부터 한 30년 동안 했어. 그래서 45, 50살이 됐어. 무슨 글을 쓰냐고. 무슨 글을 쓰냐고. 그러니까 신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텔레비만 보는 거야. 라디오만 청취하고.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브라질이 네. 한국을 예시로 들어서 네. 지금 많이 연구들도 하고 하니까 네. 브라질에도 공장에 가는 대신에 대학이라는 가는 꿈을 꾸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한국의 3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같은 기적이 브라질에서도 일어나기를 갖다가 그렇죠. 우리는 바라는 바지. 물론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교육률은 더 높아지고 더 이렇게 향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힘든 일보다는 좀 더 고급 인력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이 상파울루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이제 기술학교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많이 전문학교 같은 게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 과정이 아니라 뭐 인펠메라 뭐 간호 과정 아니면 뭐 소방 보조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열심히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브라질 교육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멀지만 이 수정하는 속도는 지금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응원하면은 브라질도 한국 못지않게 갈 날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아, 우리 뭐 또 응원하자고? 잘해라. 우리 브라질 잘해라. 뭐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요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준을 갖고 저희가 한국이 워낙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조금 보면서 조금 약간 가슴 아픈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브라질 교육 시스템 뭐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왜 이런 거를 단순 비교 차원에서도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시사 정치 이런 것하고 또 관련이 다 돼 있어요. 사실은 치안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한국 가서 니네들이 한국 갔더니 어디다 놓고 핸드폰 이렇게 놓고 밥 먹으러 갔다 오면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한국은 치안이 좋아. 이것도 교육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그냥 다 훔쳐가 이런 것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서 경제, 시사, 사회, 전반 뭐 이런 것들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경제하고 상관없는 이런 내용도 좀 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또 좀 더 재미있고 조금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면 종종 이런 주제를 갖다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봉! 감사합니다.